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성장기 조직에서 KPI가 망하는 3가지 이유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커지기 시작하면 대표님들이 꼭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숫자로 관리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KPI를 만들었는데도 성과가 안 나고 오히려 팀이 지치고 보고만 늘고 서로 숫자 탓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왜 KPI가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 조직에서 KPI가 망하는 이유는 보통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표 없이 숫자부터 정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개인 KPI로 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평가용으로만 쓰고 운영 개선에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KPI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설계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없이 숫자부터 정하면 KPI는 거의 반드시 망가집니다. 대표님들이 성장기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겁니다. 이제 사람도 늘었으니 KPI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매출, 방문수, 계약 건수, 콜수, 처리 건수 같은 숫자를 먼저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왜 그 숫자가 필요한지, 그 숫자가 좋아지면 회사가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 숫자가 팀의 어떤 행동을 바꿔야 하는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출 KPI를 걸었다고 해볼게요. 겉으로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이 신규 고객 매출인지, 기존 고객 매출인지, 할인으로 만든 매출인지, 수익성이 남는 매출인지가 구분되지 않으면 숫자는 올라가도 회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KPI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 먼저여야 합니다. 방향이 없으면 숫자는 오히려 회사를 잘못된 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KPI를 만들기 전에 대표가 먼저 정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병목이 무엇인가? 매출인지, 생산성인지, 재구매인지, 채권 회수인지, 리드 전환율인지. 이 병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부터 붙이면 KPI는 관리도구가 아니라 장식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개인 KPI로 걸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정말 많이 터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 개인에게 회사 전체 매출을 바로 걸어버리거나, 마케팅 담당자에게 최종 계약 매출을 그대로 걸어버리거나, 운영 담당자에게 고객 만족 전체를 다 책임지게 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이 숫자들이 개인 혼자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영업은 마케팅 리드 품질에 영향을 받고, 마케팅은 상품 경쟁력과 영업 전환력에 영향을 받고, 운영은 가격 정책과 인력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사 전체 결과를 한 사람 KPI처럼 걸어버리면 그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결국 조직은 협업보다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KPI는 반드시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라면 최종 매출도 중요하지만 제안서 발송수, 상담 전환율, 후속 미팅 수처럼 본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과정지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매출만 보지 말고 리드수, 리드당 비용, 상담 연결률처럼 자기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통제 가능한 숫자에 책임을 질 때 움직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KPI를 평가용으로만 쓰고 운영 개선에 연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회사가 KPI를 만들고 나면 그 숫자를 월말에 모아서 잘했다, 못했다만 합니다.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KPI가 성장 도구가 아니라 심판 도구가 됩니다. 당연히 숫자를 숨기거나 방어적으로 보고하거나 좋아 보이는 숫자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KPI가 잘 돌아가는 회사는 숫자를 벌주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운영을 바꾸는 도구로 씁니다. 예를 들어 상담 전환율이 떨어졌다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상담 스크립트 문제인지, 리드 품질 문제인지, 가격 설명 문제인지 원인을 봅니다. 고객 재구매율이 떨어졌다면 담당자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상품 구성, 후속 관리, 고객 경험의 문제를 같이 봅니다. 즉, KPI는 숫자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숫자를 통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 연결이 없으면 KPI는 결국 피곤한 보고서가 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PI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겁니다. 성장기 회사일수록 이것저것 다 넣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많아야 팀당 3개 내외로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팀에 같은 방식으로 KPI를 거는 겁니다. 영업, 마케팅, 운영, 재무는 일이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템플릿으로 숫자를 맞추면 현장이 왜곡됩니다. 팀 특성에 맞는 지표여야 합니다. 세 번째, KPI를 한번 정하고 안 바꾸는 겁니다. 성장기 회사는 계속 변합니다. 초기에는 리드수가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전환율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신규 매출보다 재구매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PI는 고정 문서가 아니라 분기마다 점검하고 손보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럼 대표는 어떻게 KPI를 설계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지금 회사의 가장 큰 병목을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고객 부족인지, 전환율 저하인지, 생산성 저하인지부터 정합니다. 두 번째, 그 병목과 연결된 결과 지표를 하나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계약 매출, 재구매율, 회수율 같은 숫자입니다. 세 번째, 그 결과를 움직이는 과정 지표를 2-3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수, 제안서 발송수, 견적 회신 시간, 고객 응답 속도 같은 숫자입니다. 네 번째, 개인이 통제 가능한 것과 팀이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이게 안 되면 KPI는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월말 평가만 하지 말고 주간 점검으로 운영 개선에 연결합니다. KPI는 매달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주간 단위로 수정하기 위한 숫자여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KPI가 회사 병목과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 결과 지표만 있고 과정 지표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세 번째,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개인 KPI로 걸고 있지는 않은가? 네 번째, KPI가 평가용으로만 쓰이고 운영 개선에는 안 쓰이고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 KPI 수가 너무 많아서 아무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5가지를 점검하면 지금 KPI가 왜 안 돌아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KPI는 보고서가 아니라 성장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장기 조직에서 KPI가 망하는 이유는 목표 없이 숫자부터 정하고 통제할 수 없는 숫자를 개인에게 걸고 평가용으로만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PI는 방향, 통제 가능성, 운영 개선 연결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이 기준만 잡아도 숫자는 사람을 압박하는 도구가 아니라 회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과급과 인센티브 제도가 왜 잘못 설계되면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업종과 지금 회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숫자가 매출인지, 전환율인지 생산성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KPI를 어떻게 단순하게 설계하면 좋을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